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오늘 또 수요일 이상하게요. 제가 명인들의 복귀하는 날에는 좀 지수가 빠져요. 특히 제가 명인들의 복귀하는 날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매달 보면은 이 옵션 만기일,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물 옵션 복합 만기일, 이날이 목요일 날 있잖아요. 이제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 되는데 옵션 만기일 전날 제가 이제 방송을 하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그때 변곡점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들은요, 오늘 좀 지수가 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 그러니까 거래가 줄어있는 상황 속에서 옵션 만기를 맞이하면은요, 그 전날 주가가 크게 이제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는 또 이제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은 옵션 만기에 따른 어떤 그런 변동성 영향이다. 뭐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최근이라고 하면 한 3, 4주 전부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은 지금은 중수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일 이제 전략은 안 가지고 계시고 전술만 가지고 대응을 하니까 자꾸 이제 시장의 큰 그림을 놓치면서 시장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략적인 그 기준은 지금은 중수의 전략, 즉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서도 때를 기다려라. 적어도 8월 중순 이후부터의 어떤 그 흐름을 우리가 좀 대기하고 주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먼저 시장이 전제가 돼야 될 부분들은요. 최근에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이 거래량 갖고서는요. 시세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10억 주 뭐 거래량 이상이 되거나 한 15억 주 정도가 좀 돼야지 뭐 주도주가 생기고 어떤 핵심주들이 생기고 그 시세의 연속성이 생기게 되는데, 최근에 아시잖아요. 뭐 5억 주, 6억 주 거래되면서 그 거래량 가지고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래량 기준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야말로 먹을 걸 주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조용히 중수의 전략을 가지고서 때를 기다리는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이제 막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수와 중수와 고수의 차이는, 특히 하수는 뭐냐면은 이런 시장 상황을 도외시하고 매일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요새 보면은 뭐 유튜브라든지 뭐 불법 거래 정보 사이트 이런 데서 그냥 맨날 이 장에서도 그냥 종목 추천에 열을 올리는데, 이럴 때는 100종목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리는 것, 그리고 대기하는 것, 그게 나중에 이제 오게 될 기회를 잡는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은요, 약간 시장이 지리한 국면을 보이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시장 주변의 상황들을 면밀히 체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가장 강한 흐름에만 집중을 하자. 사실 여러분들, 우리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2차 전지만 보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2차 전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전략적 기반 하에서 그런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시장이 이것저것 안 되니까 가는 쪽만 지금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 흐름 잊지 마시고, 아무튼 오늘 지수가 밀리면서 약간 여러분들이 또 혼란스러우실 텐데, 오늘 시장 흐름을 잘 복귀를 하고, 그러면 과연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저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흐름을 점검을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은 우리가 이제 그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요, 시장의 흐름은 사실 뻔한 거예요. 뻔하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한 6주, 7주 정도 조정을 보이는 이 자리에서 지금 포인트는 결국은 뭡니까? 시장은 중심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평선 기준의 중심선은 34면 이동평균선이죠. 34면 이동평균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이 기준선이 있으면 그 기준선에서 시장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방향성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방향성이 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느냐? 최근에 6주, 7주 동안 거래량이 뭐 붙어주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는 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상반기가 뭐예요? 이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한 1,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빳빳한 새돈들이 막 물밀듯이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새돈은 없고 헌돈들, 그러니까 남아있는 분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하는 그런 장세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장세가, 이 거래량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어떤 시세에 탄력이 붙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을
뭐 단편적으로 흐름을 예측하고 전망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맨날 그 뭐 시장 분석하고 저기 하면 뭐합니까? 지금 이 판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맨날 분석해봤자 그건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서 자꾸 뭘 먹으려고 자꾸 달려들면은 하나 먹고 두 개 내주는 장세란 말이에요. 지금 장세가. 왜? 시세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런 흐름이 연출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웹도독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웹도독이라는 게 시장이 거래량이 안 되고 시장이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조정 양상이 나타나면은 기간 조정이죠. 그런 기간 조정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메이저들, 투기적 메이저 세력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장난들을 친단 말이에요. 예, 우리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선물 사놓고 코스피 200에서 몇 종목 사서 지수 올라가면은 선물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선물해서 이제 뭐 매도 쳐놓고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코스피 200이 있는 종목들 자기들이 사놨던 것 프로그램으로 이제 비차익적으로 해서 매도를 해버리면 지수를 밀리니까 당연히 선물은 떨어지면은 거기서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시장 상황은 뭐예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2, 3일 정도 뭡니까? 주가가 밀리는 그 배경에서도 보면은 지금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프로그램 매도가 8,200억 정도가 출현된다. 당연히 시장은 밀리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떤 시장의 하락 추세를 만들기 위한 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스켓에 의한 어떤 포지티브한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33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등락만 연출될 뿐이지 에너지만 소진되고 고갈될 뿐이지 시장은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을 진을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장세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진이 빠질 이유가 없어요. 왜? 지금 그런 장이니까 나 좀 쉴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나는 2차 전지만 가지고서 2차 전지 눌림목 들어올 때 사서 그냥 한 5% 10% 먹으면 팔고 그거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었던 흐름들을 도외시하고 그럼에도 이런 테마에서 이 종목은 올라가 뭡니까 뭐 백신 개발 때문에 이 종목은 올라가 이런 지엽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큰 흐름을 놓치게 되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뭐예요? 시장의 큰 흐름과는 도외시된 투자를 하게 되고 매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세는 이제 여전히 아직까지는 시장의 큰 틀은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큰 틀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는 포인트만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체킹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변했단 말이에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서 시장은 계속 의미 없는 등락만 연출될 뿐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뭐 하방의 장세를 준비한다, 대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방의 장세에서 포인트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결국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기회를 못 잡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흐름도 연출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은 또 뭡니까? 오늘 지수를 많이 밀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되는데 사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들은 많아요. 이게 많다라는 얘기는 오늘 보시면은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보시면은 그 이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300일 이동평선을 깼는데 요 흐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랠리를 펼쳤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고점을 찍은 자리가 언제였냐면 1월 달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월 달 중순이 되니까 건 7개월 정도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와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CLSA인가요? 거기서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 쪽에서 약간 뭡니까? 그 사이클이 하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매도 의견이 좀 나왔거든요. 이제 그랬던 부분들도 뭐 그게 이제 하락의 요인이라고 이제 보기는 힘들고 이제 그런 요인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뭡니까? 인텔에서 M&A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어떤 경쟁력 심화 국면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어떤 불안감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뭡니까? 뭐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약간 팔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연출이 되면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빠졌는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올 초,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2, 3월 달에도 뭐 사실 주가가 빠질 때 그때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주가들이 막 빠졌는데 우량주의 경우는 여러분들 6개월 이상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국면에서는요. 그때부터는 반대급부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요. 결국 가격이거든요.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번 3분기 실적도 그렇지만은 2분기 실적도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 컨센서스는 좋아진단 말이에요. 좋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여기서 지금 왜 주가가 빠지느냐? 결국은 수급에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특히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한 630만 주가량, 약 630만 주가량 매도가 출회됐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관의 경우도 한 50만 주. 근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630만 주 이 매도는 저는 클라이막스 국면이라고 봐요. 거기에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세요? 제가 카카오가 주가가 한번 흔들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기술적으로 한번 풀어드리면은 요때 말입니다. 요때 우리가 명인들이 복귀해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자 단기 추세선을 깼다. 분명히 반등을 줄 거다. 근데 반등을 주는데 요 중심선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거기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쉬고 있는 자리가 되는데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지금은 기술적으로 풀어야 돼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풀은다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느냐? 지금 300일 이동 평균선까지 잠깐만요. 300일선까지 왔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는요.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찬스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보면은 갭을 보이면서 주가가 밀리는 가운데서 300일선을 깼단 말이에요. 이 300일선짜리가 얼마냐면 10만 9천 원짜리예요. 10만 9천 원짜리가 되는데 오늘 이후에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은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일정 정도는 저가 매수 심리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다만 이제 이게 어떤 추세 전환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중심선은 이제부터는 300일 이동 평균선 지난번 여러분들 시세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시점이 언제였냐면 300일선이었단 말이에요. 시세가 좀 차트를 잡아보세요. 지난번에 이제 시세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이 자리가 300일선짜리가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다시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그동안에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뭐 이런 것들이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가운데 주가를 밀어내렸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생각하자는 말이에요. 반도체 업황이 지금 갑자기 안 좋아지느냐, 실적이 안 좋아지느냐. 다만 지금은 수급적인 흐름 속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지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지금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 650만 주가량에 따르는 매도를 보였다는 것은 매도의 클라이막스 국면으로 지금 서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단기적인 전략은 10만 9천 원을 기준선으로 해서 10만 9천 원 그 회복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 주 좀 약간 길게 잡아보면 다음 주 초반 코스까지는요. 거기서 10만 9천 원짜리 기준선이 일정 정도 약간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거기서는 팔 필요 없어요.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 그리고 좀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전면적인 배팅은 필요하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조금씩 사는 전략도 필요하다. 일부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수를 밀어내리는 가장 핵심 요인이 되는데 지금 이 자리는 너무 지나치게 뺐다라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우는 그렇게 보고.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하락이 전반적인 어떤 하락을 주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대형주들의 경우가 지금 이제 시장의 볼륨이 작아지니까 대형주들이 연속성을 보이지를 못해요. 이제 그나마 이제 살아있는 부분들이 뭐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뭐 네이버라든지 SK케미칼이 좀 오늘 움직였죠.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전과는 다르게 대형주들의 경우는 맥을 못 쳐요. 왜? 그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래량 규모를 생각을 하면 돼요. 거래량 규모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대형주들이 폭넓게 움직일 수가 없죠. 오늘 뭐 일부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등이 들어왔는데 얘네들의 경우도 뭡니까? 그냥 기술적 반등이지 흐름이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의 국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왜 나타나느냐? 그 원인은 전반적인 시장의 볼륨이 작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세가 뭐 개별적인 종목들의 어떤 순환매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장은 뭐예요? 계속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형주들의 경우도 춤을 추는 수익은 줄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춤을 추는 어떤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뭐 최근에 아무래도 이 어제죠. 어제 뭐 미국에서 1조 달러에 달하는 뭡니까 인프라 지원금 상원에서 통과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게 뭐 하원에서도 아직까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얘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설왕설래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라는 것들은 나중에 나타나게 될 어떤 호재성 재료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심리와 수급이 엉켜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그게 반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보면은 환율이 지금 1,500원대 후반, 그 다음에 뭐 달러 인덱스가 한 93까지 좀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데 격으로 지금 시장은 뭡니까? 맥을 못 추고 있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시장의 구조기 때문에 강한 흐름에만 집중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자, 명인들의 복귀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시장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압축된 흐름 속에서 강한 쪽에서만 계속 놀아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뭐 향후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기본 전제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서 시장이 선택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은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제가 순서대로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기억하시잖아요.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만 가지고 봐라. 1번 뭐 코스모화학, 2번 뭐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에코프로 BM, LMF.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시장 좀 심플하게 접근을 하세요. 자, 거래량이 줄어있고 거래 규모가 줄어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은 압축된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압축된 흐름이 어디냐? 그거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2차 전지 이후의 흐름을 주목하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2차 전지에서만 그나마 놀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대형주 같은 경우도 그 중에서 핵심주만 갖고서 놀아라. 왜? 시장의 전반적인 볼륨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오늘 연출됐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종목의 흐름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시장의 전반적인 볼륨이 거래량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하세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판이 안 섰잖아요, 지금. 그죠? 판돈이 지금 옛날에는 판돈이 막 철철 넘쳤어요. 판돈이 넘치면은요. 뭐 이렇게 제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령 하우스 같은 데서도 판돈이 많은 하우스는 판돈 뽑는 어떤 뭐 여러 사람들도 북적북적대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 판돈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도 안 움직이고 되게 북적북적 한산해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시세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삐죽삐죽 튀어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뭐 남북 경협 관련주의 경우도 제가 이거는 재료에서 올라가는 흐름들의 경우는 팔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빠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형주들의 경우도 연속성을 보여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연속성이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오면은 시장의 전체적인 힘이 있으면은요,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연출되는데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힘이 약하니까 압축돼서 2차 전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일부 종목들만 그런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 흐름에만 집중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시장의 전반적인 체력이 약화되니까 얘네들이 타켓이 되면서 매도를 보였고, 제가 볼 때는 이거 후반이라든지 다음 초반에는 약간 회복이 될 거예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10만 9천 원, 10만 9천 원을 기준선으로 해서 그게 이제 지지가 되는 흐름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단기적인 저점을 찍은 모습으로 봐도 되는 거고, 이제 그 흐름이 약간 옆으로 횡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가격대는 분명히 밸류에이션 저평가 국면으로 진입되고 있다. 이 관점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그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삼성 SDI라든지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이제 일부 종목들이 살아나가요. 그러니까 추세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죠. 종합주가 지수는 숨죽여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들만 정리를 해보면은 삼성 SDI.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단기 대응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뭡니까? 뭐 개별적으로 압축해서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 SDI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가 그죠. 지금 카카오는 지난번에 이제 매도 의견을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제 네이버는 추세가 살아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SK 케미칼의 흐름이 이제 뭡니까? 예.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이제 터닝을 하는 모습. SK 케미칼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조금 또 입질 매수가 들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LG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만도가 지난번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어떤 부진을 싣고서 일정 정도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시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눌림목 국면 속에서 얘네들 사면 안 물린단 말이에요.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 그런데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명예들 복귀해서 눌림목 자리 나갈 때는 쉬고 눌림목 하루 이틀 들어오면 사라. 그죠? 종목은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뭐 코스모화학, 그죠? 코스모 신소재 다들 그런 거 아니에요.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서 그나마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어떤 테마가 아니라 이 섹터가 시장의 지금 중심 섹터, 시장의 맞춤형 중심 섹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쪽에서는 이제 LNF, 그죠? 요런 애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캠트로스 같은 종목의 경우에도 뭡니까? 이제 눌림목 자리에서는 이런 것들 이제 내일이라든지 또 한번 저점에 사면은 또 단기 수익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얘네들 딱 저기 놓고서 눌림목 들어올 때 단기 대응을 하시는 쪽에서는 2차 전지 그나마 이제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쪽에서도 압축되죠. 최근에 이제 메리츠 그룹 쪽이 흐름이 좋죠. 증권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메리츠 증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만 보세요. 예, NH투자증권, 그 다음에 삼성증권, 그죠? 그 다음에 은행주 쪽에서는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금융지주. 흐름을 보시면은 추세가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얘네들은요. KB금융 얘네들만 보시면 되겠고 제약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막 계속 SK바이오스는 선별적으로 봐라, 그죠?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대웅제약이라든지 ST팜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자 지금 시장은 어떤 상황이다 다시 한번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기회 옵니다. 다만 항상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잘못된 점이 뭔지 알아요? 기회를 못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니까 기회를 못 잡으니까 지금 쉬는 장인데 쉬는 장에 막 에너지를 쏟아놓으니까 결국 뭐 최근에 이제 올림픽이 끝났는데 막판 스퍼트를 못 하는 거예요. 막판 스퍼트 하는 사람이 1등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초반에 힘을 다 쏴버리니까 그리고 안 될 때 힘을 쏴버리니까 결국은 먹을 때 못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은 압축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쉬는 구간이다.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거래량 볼륨이 적어도 12억 주 이상이 돼야지 그때부터는 이제 먹을 게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압축된 대응이 중요하다. 거기에서 포인트는 2차 전지의 라운드 레이스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는 기다리는 자의 몫이라는 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중수의 전략을 펴야 되느냐? 지금은 기다리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힘을 쏟지 마세요. 네. 지금 이제 어떤 걸 기다릴 것인가. 지금 막 찬스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쏘지 말고 지금은 내 어떤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중수에 대한 감각. 중수에 대한 감각이 뭡니까? 잘 파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잘 기다릴 줄 아는 거. 그게 중수의 감각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예. 그리고 종목은 압축해서 대응하는 감각.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서 강한 섹터, 제가 뽑아드린 종목들만 가지고 하셔도 여러분들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은 일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일부 현금 포지션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강세 테타 중심으로 트레이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형 우량주는 조금 입질은 하더라도 아직까지 전면적인 배팅은 조금 시점을 기다리자. 그 시점이 언제냐? 뭐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8월 중순 이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면서 요새 아침 저녁으로 약간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8월 말 9월 정도 이 정도까지는 조금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좀 대응을 하는 감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포인트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쓰지 마시고요. 지금은 기회를 기다리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명인들의 복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